자, 9단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성질입니다. 일단 빛의 간섭과 관련된 거는 중첩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파동의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광센서는 빛이 들어왔을 때 전기 신호를 내는 광전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죠. 간은 빛이 파동성이고요. 광산사가 빛을 감지하는 건 패러데이의 법칙이 아니고 광전효과고요. 광전효과. 마지막 광산사의 빛이 전기신호로 전해내는 광전효과입니다. 2번. 자, 2번 문제. 문턱진동수 이상일 때, 그러니까 특정한 문턱진을 가진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는데 건전자가 방출됐다는 건 이 빛의 진동수가 문턱진동수보다 크니까 가능하겠죠. 문턱진동수보다. 자, 그래서 이때 이거를 증가하면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광전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려면 전자는 왜 나오냐면 빛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빛의 개수를 늘려야겠지. 빛의 개수를 늘린다는 건 결국 빛을 밝게 해준다는 거고요.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 맞고요. 기억은 니은의 진동수 크다. 그러면은 문턱진동수보다,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가 문턱진동수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그럼 광전효과 안 일어나겠지. 간은 진동수가 아니라 밝기, 진폭을 크게 해줘야 밝게 해준다는 건 진폭이 커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여기에 빛을 A판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이게 벌어졌대. 그 말은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냥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결국 여기서 광전효과에서 전자가 튕겨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자가 튕겨났으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전자가 여기 플러스니까 조금 올라가면서 위에 플러스, 밑에도 플러스.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비금속일 때는 지금 이거에 의한 진동수가 문턱진동수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문턱진동수가 A 문턱진동수, B의 문턱진동수, 그리고 P의 문턱진동수가 있다면 FA가 가장 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턱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맞고요. 가에서 A는 음전화로 전환, A는 양전화,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나에서 P의 세기를 증가하면, 나에서 P의 세기를 증가해도 어차피 광전효과 안 일어나죠. 언제 광전효과 일어나면 진동수를 키워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맞는 거 기억 하나.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빛을 이런 빛을 비췄더니, 일단 가빛을 비췄더니 나오는 게 없네요. 광전자가. 그 말은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는 광전효과가 일어났고요. 이걸 조금 자세히 써보면 진동수가 이걸 줬다는 건 에너지를 얼마큼 줬단 말이냐면, 이때는 에너지가 HF0만큼 에너지를 받았고, 이때는 EHF0만큼 빛 에너지를 준 거죠. 빛 에너지. 여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때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거래요. 그 말은 빛 에너지 빼기 E람수, 워크 펑션, 이게 E0다. 이걸 의미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빛 에너지를 EHF0 줬으니까 빼기 워크 펑션 한 게 이제 나의 에너지 값이 되겠지. 근데 이게 2배니까 이것보다 이게 E0보단 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배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2배보다는 더 클 것 같아. 가는 F0가 크다. 가가 F0보다 크면 광전효과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F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E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지금 이거 빼기 요게 E0인데 여기는 이게 2배니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2배보다 더 커요.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 단위시간당 방출된 광전자의 수는 뭐랑 관련있냐면 빛 알갱이 개수예요. 왜냐하면 빛 알갱이 한 개당 전자 한 개를 방출시키니까. 빛 알갱이 개수란 건 빛의 밝기를 의미하고요.
밝기가 누가 더 바뀌었냐면 세기, B가 더 밝으니까 B를 비출 때가 더 많이 방출한다. 하지만 전자 하나당 최대 온도 에너지는 더 작을 수는 있다. 답은 4번으로 가야겠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AB를 비췄더니 광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광전자를 봤더니 물질파의 파장값이 이런 값이래요. 네, 물질파 파장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식이 관련된 그때 증명 수업 시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운동량분의 플랑크상수 하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우리 운동량은 mv분의 h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파장이. 자, 그러면 지금 파장이 크다는 건 지금 속도가 작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얘가 v고 얘가 2v 제로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 그럼 빛의 세기는 누가 더 세냐? 세기는 밝기를 의미하니까 결국 광전자가 누가 더 많이 나왔냐 이걸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B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B가 더 큰. 진동수도 지금 진동수가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에너지가 크면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운동 에너지 속도가 큰 게 빠를 거니까 얘가 4배 더 크네. 그래서 B가 더 큰.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CCD에 빛이 도달했습니다. 빛이 도달해서 이게 이제 광전 효과 이용한 거니까 광전 효과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쭉 이동해서 여기로 쭉 이동. 그래서 여기서 전하량 측정. 전하량 측정하는 건 사실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광전 효과 이용한 거 맞고요. 광전자 맞고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세기가 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빛 알갱이 개수가 많다는 거 의미하죠. 이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세기가 셀수록 전열 크기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되겠고. 자, 7번 똑같이 CCD 나오네요. CCD에서는 광다이오드에 의해 빛이 뭘로 변환되는 거니? 이 빛이 여기서 전류로 되어 있잖아요. 전류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 신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광전 효과니까 파동성과 산간 입자성이고요. 소리 신호가 아니고 전기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 빛의 세기가 세면 전류의 세기가 크다. 세기가 크면 광전자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디귿. 자, 8번 읽어보면 지금 RGB 이렇게 썼는데 색 필터를 넣어놔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쪽 XY는 통과했는데 Z는 통과하지 못했어. 그 말은 광다이오드 입장에서 블루 계열은 빛을 못 들어오고요. 레드랑 그린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광전자 수가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광전자가 많이 나오는데 광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건 일단 레드 그린 다 뭐가 발생한다? 레드 그린 다 얘네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요. 광전 효과가 발생하고 근데 얘가 더 많이 광전자가 나오는 거 봐서 얘가 더 밝은 빛 이게 약간 어두운 빛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전자 하나당 에너지는 그린이 더 셀 거야. 왜냐면 그린이 진동수가 더 크니까. 전하결합 소재에 도달한 빛에는 파란색 존재하지 않는다. 파란색 존재하지 않죠. X에는 전기 신호로 전환된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니까 색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R을 통과한 게 G를 통과한 것보다 세다. 빛의 세기니까 밝기.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고요. 이거 실제 실험으로 보여주기 힘든데 이 같은 결과로 또 물질도 뭘 가진다. 이거 지금 간섭문, 회절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파장 람다는 P분의 H라고 앞선 문제에서도 풀었었어요. 그래서 맞는 거 4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운동량 비교해 볼게요. 일단 PA는 EM에다가 V 이게 운동량일 거고 그리고 PB는 M의 이 V니까 결국 두 값이 같네요. 운동량 같고요. 물질파 파장 어떻게 구했냐면 파장 람다는 P분의 하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지금 P가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파장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M V의 제곱일 텐데 이 B는 2분의 1 M 2V의 제곱 그러니까 2배 차이 나겠네. 이건 아니고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자, 11번 문제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한번 찾아보면 따로 이건 이제 브레그 스캐터링 이거와 관련된 건데 원리는 대충 이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까만색으로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니켈 결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잠깐만 너무 촘촘하게 그렸다.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니켈 결정이 있어요. 니켈 결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니켈이야. 근데 이제 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니켈 결정이 있는데 빛이 옵니다. 빛이 슝 해서 오고 이렇게 튕겨나가요. 근데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또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각도에서는 지금 얼마나 위상차가 있냐면 광 경로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밝다. 안 보인다. 다시 흰색으로 돌아서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의 경로차가 있죠. 다시 말하면 1번과 2번 빛이 있을 때 1번 빛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2번 빛이 이렇게 오고 여기 있는 이만큼을 더 가고 이 V만큼을 더 가고 그 다음 갔잖아. 그래서 광 경로차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람다 혹은 2람다 혹은 3람다 이것처럼 람다배가 차이 나면 람다배의 종수배가 차이가 나면 결국은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각도일 때 이 특정한 각도에서 이 광 경로차가 n람다 차이 날 때 그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이게 만약에 이 차이가 n람다가 아니고 n람다 플러스 2분의 람다 그러니까 홀수배 차이 나면 그래서 반파장이 더 차이 나면 그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상쇄 간섭.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를 잘 보면 특정한 각도 한 이 각도에서는 지금 상쇄 간섭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랑 관련된 거냐면 빛 쏘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파동과 관련된 건데 간섭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를 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전자도 뭘 갖고 있다? 전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이거는 지금 전혀 딴 말인 이건 전혀 상관없는 말이긴 한데 일단 나중에 할게. 세타가 50도로 산란된 전자 물질파 50도일 때 전자수가 많이 튀어나온 거 봐서 보강 간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로 봐서 전자는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P는 아니 P로 하지 말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파장은 P분의 하니까 속력이 크다는 건 이게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MV니까. 그래서 P가 크면 파장은 이거는 작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전자를 셌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간섭문이죠. 수업 시간에 이런 전자총 없어서 이건 못했지만 레이저 쏴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확인했어요. 간섭문의는 파동성을 설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기억 괜찮은 표현이고요. 이게 점점점이 지금 까만색에 점점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밝은 곳 형광판이잖아. 형광판은 뭐냐면 전자가 오면 부딪히면 밝게 빛납니다. 다시 말하면 밝게 빛나는 이 부분이 전자가 온 곳이에요. 전자. 그래서 밝은 곳이 어두운 곳보다 전자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될 거고요. 자, V가 클수록 지금 우리 파장은 P분의 하 계속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럼 MV분의 하니까 V가 크면 파장은 짧다집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V가 크면 이 밝은 것과 밝은 것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건 파장과 관련되어 있거든. 파장이 크면 이 간격도 커요. 자, 그래서 V가 크면 이 밝은 것과 밝은 것 사이가 커냐 작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V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결국에 저 무늬 간격도 좁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m이네고요. 지금 운동량과 파장에 관련된 건데 P0일 때 2람다 제로, P1일 때 람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2람다 제로는 P0분의 하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람다 제로는 P1분의 하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니까 이거 관계 생각하면 결국 P1이 2P 제로다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네요. 우리 운동량은 MV니까 지금 질량은 M으로 일정하다고 해서 결국 V가 결국 알려주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맞고 속력 물어봤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지금 이게 2배 차이 나는 거 봐서 P0일 때가 P1보다 2분의 1배다. 이것도 괜찮은 말이네요. 운동에너지 물어봤네. 속도가 2분의 1배 차이 나니까 운동에너지는 4분의 1배 차이 나겠죠. 2분의 1 mv 제곱 이게 운동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5번 되겠습니다. 자, 14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현미경을 정말 자세히 다루는 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전자의 파동의 파장은 P분의 하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 P는 운동량 MV잖아. 그러니까 V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이 파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분해능. 보통 분해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점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게 점 두 개로 보이죠. 근데 아주 멀리서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었어요. 두 개로 보이죠? 좀 더 가까이. 두 개로 보이죠? 나 방금 두 개 찍었거든? 근데 이건 하나로 보이잖아. 근데 이게 정말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것도 두 개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분해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분해능이라는 게 결국 뭐랑 관련된 거냐면 분해능은 파장의 크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니 파장의 크기가 관련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분해능이 우수해요.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보라색 계열이 분해능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가시광선이니까 결국에 이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분해능이. 하지만 전자현미경은 속도를 마음껏 조절하면 이 람다 값 이거를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분해능이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능만 따지고 보면 보통 기억보다 니은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기억이 더 높다 틀렸고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은 물질파 이용한 게 맞고요. 디글리엘은 처음 보니까 혹시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잘 읽어보세요. 주사 전자현미경은 표면을 따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거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약간 위아래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3차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투과해버리니까 뭐가 더 높고 낮고 이게 없겠죠. 그럼 다 투과해서 이상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사형 같은 것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얘보다 3차원이 적합하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4번. 자, 15번 문제 볼게요. 전자현미경은 파동성 이용한 거고요. 입자성 관련된 건 뭐 있냐면 광전 효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CCD 혹은 그 태양광 패널 이런 게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기 렌즈에서 자기장의 전자의 우동력 바뀐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총에서 전자가 슝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지금 코일이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줘요. 그리고 보통 이걸 헬름홀츠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있죠.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해서 힘, 자, 로렌츠 힘 있죠. 이 로렌츠 힘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일 때 힘을 받잖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해서 힘을 받게 해서 운동 경로를 휘어지게 만듭니다. 휘어진다는 건 결국 가속도 운동한다는 거니까 결국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로렌츠 힘이다.
전자의 속력이 작으면 우리 람다는 P분의 H인데 아까 앞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게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좋으려면 P가 커야 돼. 커야 가능. 근데 지금 속도가 작으면 운동량이 작은 거니까 분해능이 작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16번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총 한번 잘 살펴봅시다. 파장유형 미성 이거 전자현미경 나왔고 이런 거 나왔는데 전자현미경부터 해볼까? 전자현미경 관련된 게 디귿에 있어요. 파장이 길면 분해능이 작다라고 했지. 이거 아니고요. 이제 이거 봅시다. 4번. 이게 어떤 상황이 전자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에 전압을 걸어줬어.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고이고요. 이쪽이 플러스고이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마이너스에서는 이쪽을 밀고 플러스가 땡길 거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속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V라는 속도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튀어나오냐면 사실 우리가 전압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아마 물리 2에서 배울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전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이차예요. 전이차를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이건 거거든. 뭐랑 비슷한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 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많이 배웠잖아. 어떤 물체가 M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부를 거냐면 H1 지점이 있고 H2인 지점에 또 M이 있어. 그럼 이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얼마냐고 부를 거냐면 mg h2 빼기 mg h1 이렇게 부를 거잖아. 근데 단위 전하당이야. 여기서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 차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는 단위 질량이니까 질량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gh2 빼기 gh1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텐셜 차라고 부릅니다. 중력 포텐셜이겠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차고요. 에너지 차이고 이거는 질량으로 나눈 이 값은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야. 단위 전하당. 그럼 포텐셜의 전하를 곱하면 그게 곧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V라는 건 여기에 전하의 크기, 여기 전하의 크기는 전자의 전하량이지. 그래서 이 V 이게 뭐냐면 전자가 여기서부터 1번 위치에서 2번 여기까지 통과하는 동안에 전자가 얻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 이만큼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V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V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기호가. 이거를 바꿔줄게. 바뀌어라.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V가 클수록 아니요 V 그러니까 전이차가 클수록 V가 크다. 이게 클수록 이게 크다. 맞는 말이고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당연할 것 같지. 이게 크면 클수록 여기가 플러스도 커질 거고 마이너스도 커질 거니까 더 빨리 밀고 빨리 잡아당겨서 V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물질 파장은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우리 람다는 P분의 H라고 했고 MV분의 하니까 V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다 가야겠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